보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니,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세팅하고, 이 상태로 그냥 내보내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뒤에 배경들을 만듭니다. 보통 포토샵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스케치업에서 해볼까 합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쓰셔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이요. 자, 이렇게요.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그럼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임포트에 여기 JPG 파일에 이미지 있죠. 여기 JPG나 PNG 선택하고 이미지 해서 선택해서 임포트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제가 할 거는 지금 보시면 요만큼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 안에 이 빌딩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많이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요 사각형 영역에 요 빌딩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로테이트로 방향도 맞추셔야 돼요. 원점, 0도, 이렇게 방향도 맞춰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적당한 크기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을 보든지 간에 대략적으로 옆에 건물이나 뒤에 건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 보시죠. 표도 하나 만들어 보죠. 3D 주변 건물. 자, 이렇게 3D 주변 건물로 하고, 얘도 주변 건물로. 3D 주변 건물하고, 이제부터 3D 건물을 만들 겁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이거 따라 그리시면 돼요. 건물을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건물 따라 그리시면 돼요. 따라 그리시는데, 자, 건물의 한 층 높이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평균 3,000으로 잡아줘요. 건물의 한 층 높이를 평균 3,000으로 잡아주는데, 이런 빌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겠죠. 한 500이나 600 정도 더 주서 3,500이나 3,600 또는 4,000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푸시 앤 풀. 처음 1층은 좀 높게 5,000. 그 다음 컨트롤 P. 그 다음에 3,600. 그 다음 다시 3,600. 다시 3,600. 2, 3, 4. 네, 다시 3,600.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건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옥상 난간이 필요합니다. 옥상 난간은 대략 1200에서 1500, 1800 정도. 1800이면 1.8m죠. 너무 높네요. 1200에서 1500 사이. 이렇게 해서 1500. 그 다음 옵셋 120.
푸시 앤 풀 1200. 그러면 건물의 하나 모양이 얼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만한 장소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엘리베이터가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명한 질감을 주시면 돼요. 글래스 앤 미러 이렇게요.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여기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 보세요.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 보면 이렇게 값이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층별로 이렇게 레이어가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위에서 지우고 다 지워 내려갑니다. 맨 아래층만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을 그려서 맨 위에 층만 이렇게 선을 그려서 닫아버립니다. 안 닫히나요? 자, 이렇게 맨 위에 층만 닫아주세요. 이렇게 맨 위에 층만 닫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맨 위에 층만 닫힌 게 확인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건물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반투명한 상태로 해서 요게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건물 하나 완성. 자, 우리가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가까이서 보면 뒤에 5층짜리 건물이 뒤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하나 완성시켜 보시죠. 뒤에 보면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그리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는 대략 한 20층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자, 푸시 앤 풀 처음에는 4,500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파트니까 많이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3,000 여러분들이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쭉 올리시면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자, 19층 곱하기 3,000 57,000이네요. 자, 57,000 그 다음에 면 선택하고 자, 여기까지 복사하는데 나누기 19개. 그러면 손쉽게 잘라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려서 자, 여기서 푸시 앤 풀
자, 1500. 옵셋 120. 푸시앤풀 1200.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자리 사각형 렉탱글. 와우, 렉탱글이 안 그려지네요. 그러면 대충 복사라도 라인 라인 안되면 복사라도 선을 복사하는 거죠. 라인이 안되면 이렇게 선을 복사하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복사하시고 선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푸시앤풀.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우면 안쪽에 이렇게 계속 있을 거예요. 어이구. 그 다음 라인으로. 그러면 아파트 하나 완성됐네요. 여기 중간중간에 사라졌네. 자, 트리플 클릭. 그 다음 재질 집어넣고. 자, 복사해주고. 여기 많이 사라졌네.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죠?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근데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복사해야죠.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곱하기 3개. 다시 복사해서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고. 자, 어떤가요? 자, 얘네들을 더 복사해 볼까요? 자, 이쪽에도 제가 이렇게 갖다 놔봤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뒤에 훌륭한 배경을, 뒤에 아주 훌륭한 배경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파트가 뒤에 훌륭한 배경 역할을 하고 있죠. 아파트만 있어도 사실은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는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뒤에 올려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선들도 다 똑같이 다 그리시면 돼요. 다 그리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그럴싸하죠? 주변에 건물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제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지도를 감춰 볼까요? 하이드. 그리고 하이드. 지도가 안 가. 네, 지도를 감춰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여기 인도라고 하죠. 여긴 차도고, 그죠?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이는 150mm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 있죠? 인도의 그 높이가 150m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C는 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대략 이 정도의 씬이 나오겠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트리, 나무, 사람, 자동차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찾냐면 여기 컴포넌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컴포넌트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제가 미리 트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트리들이 나옵니다.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 거죠.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거 3D 웨어하우스랑 똑같아요. 버전이 안 맞는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나무 하나 있고 어떤가요? 그럼 나무가 들어오면 조금 더 그럴싸해지는 거죠. 여기에 카라고 검색을 하면 3D 웨어하우스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별로 이쁘진 않네요. 약간 여기 있는 게 맞겠죠? 자, 어떤가요?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 사람들 피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불러다 넣어놓는 거죠.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홈으로 가면 기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썼던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그럼 장면이 조금 더 그럴싸해진 거 이해되시나요? 나머지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죠? 자, 한번 꾸며 보시죠. 자, 제가 조감도 투시도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이 이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렉탱글 500, 500.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500에 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V레이에 보시면 여기 V레이 퍼가 있습니다. 퍼, FUR, 퍼라고 합니다. 퍼가 뭐예요? 털이죠. 네,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퍼가 들어가요. 익스텐션 매니저, V레이,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퍼, 애드 퍼 셀렉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털이 자라나게 됩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털이 자라난다. 그죠? 퍼는 털입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당구공 그림 누르고 에셋 에디터죠. 자, 다시 렌더. 여기 털이 자라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듬성듬성 자라났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 세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보시면 퍼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운트가 있어요. 기본값 0.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2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훨씬 더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숫자를 늘려 보시죠. 자, 어떤가요? 훨씬 더 많아진 거 보이시나요? 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잔디에 맵이 들어갑니다. 맵이 입혀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시죠. 우리가 이제 모양을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켰습니다. 여기 화면상에서는 그림자가 보이죠? 근데 렌더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안 보이네요. 그죠? 그림자가 안 보여요.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자, 그래서 여기 인피니티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피니티 플랜이라는 건 무한 평면이란 뜻이에요. 인피니티 플랜. 그리고 딱 한번 꾹 클릭하면 이렇게 무한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뭐 특별히 뭐 생긴 건 안 보이지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한 평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림자를 받아주게 됩니다. 너무 밝네요. 밝으니까 시간을 조금 어둡게 해볼까요? 렌더링. 그래도 밝으네요. GI 값도 꺼져 있는데 카메라 값으로 조절해 봐야 되겠네요. 아니, 카메라보다 이게 너무 어두워졌나? 아, 색상을 한번 넣어보죠. 얘한테 색상을 넣어보면 조금 더 표시가 나겠네요. 제가 이렇게 색상을 넣어봤습니다. 자, 렌더. 그림자 생긴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인피니티 플랜은 무한대의 평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렌더링 했을 때 이와 같이 그림자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수히 많은 렌더링을 해줘야 돼요. 엄청 많이 렌더링 해야 됩니다. 사소한 차이도 다 렌더링으로 체크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다 지우고. 자, 렉탱글 5000, 5000 푸시 앤 풀 2400 가운데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투시도죠? 자, 투시도를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거 렌더링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깜깜하죠? 내부가 깜깜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 해보세요. 내부가 깜깜할 겁니다. 조명이에요, 조명. 바로 여기. 요만큼이 다 조명입니다. 요만큼이 다 조명이에요. 자, 렉탱귤러 라이트 사각형 조명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시간대는 밤 12시로 놓으면 돼요.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놓으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이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명 하나만 딸랑 보이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을 하면 스크린은 비록 안 보이지만 화면상에는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여기 렉탱귤러 라이트에서 옵션이 나옵니다. 렉탱귤러 라이트의 옵션인데 여기 컬러 앤 텍스처 있죠? 컬러는 조명의 색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인텐시티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인텐시티입니다.
인텐시티가 뭐예요? 빛의 밝기입니다. 빛을 얼마나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의 밝기를 15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여전히 어둡게 나오네요. 다시 300.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600. 어떤가요? 화면상에 밝기가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컴퓨터 어떤가요? 렌더링 해보세요. 밝기가 계속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나오네요.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안트 파워, 라디언스. 루미넌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3000 정도 주셔야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올 겁니다. 조금 흐릿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루미넌스라는 건 조명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입니다. 빛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0 그러면 여기서 8000이라고 하는 빛의 총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2000. 그러면 이렇게 조금 밝아지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100W 전열 100W 형광등 있죠. 아니 40W 형광등이 2800 루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형광등이 대략 2700 혹은 2300 정도의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미넌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루미넌스 미터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대략 룩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W, 이 와트라는 건 그 전력의 단위 와트가 아니고요. 빛의 단위예요. 빛의 총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와트로 표시된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게 전력의 와트가 아니고 빛의 총량을 뜻하는 단위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져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쉐입이 있습니다. 형태가 원반 형태가 있네요. 자, 렌더링하면 이렇게 원반 형태로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크기가 나와 있고요. 자, 옵션에 넘어가면 비저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저블이라는 항목을 체크하면 이게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인비저블이죠. 비저블이 아니고 인비저블. 비저블이 보이다, 인비저블이 감추다. 즉 조명을 감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인비저블입니다. 다시 끄면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종종 써요. 그러니까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디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노 디케이죠. 디케이가 뭐냐면 감소란 뜻입니다. 빛이 광원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소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나 아니면 랜턴 같은 거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빛이 가지 않고 이렇게 점점 거리에 따라서 소멸되죠. 네, 맞아요. 그게 디케이입니다. 감소란 뜻이에요. 근데 노 디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자, 제가 3000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어둡죠? 이때 노 디케이를 체크했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엄청 밝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허옇게 된 건 다 탔습니다. 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름에 옛날 필름 카메라에 노출이 많이 되면, 즉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필름이 이렇게 하얗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럴 때는 다시 인텐시티를 낮추어 봐야 되겠죠. 많이 밝은 거 보이시죠?
지금 인텐시티 값이 3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밝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뭐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를 꺼버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섀도우를 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더블 사이드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더블 사이드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면이 회색으로 나오고 하얀색으로 나오는 이유, 하얀색이 앞면이고 회색이 뒷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걸 더블 사이드라고 해요. 얘를 체크하면 더블 사이드, 즉 앞뒷면을 동시에 다 렌더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얘는 더블 사이드예요. 렌더링 자체가 더블 사이드라 굳이 여기서 더블 사이드 체크할 필요 없고, 디퓨즈, 서피큘라, 리플렉션, 앰모스피어릭 전부 다 체크된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이펙트 디퓨즈가 뭐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근데 얘 이펙트 디퓨즈 그러면 조명이 사물의 기본 색상을, 그러니까 기본 색상에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두셔도 좋아요. 서피큘라는 뭐냐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요. 빛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은 반사 효과, 거울처럼 반사되는 효과들을 말하고, 앰모스피어릭은 안개 같은 효과입니다. 안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앰모스피어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인비저블이나 노 디케이, 섀도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명은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조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렉탱귤러 라이트를 이용하고 노 디케이, 디케이 끄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여러 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조금 밝아졌네요. 예를 들어서 120. 그러면 조명이 3개니까 밝아지는 게 지수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빛이 더 많이 나오니까. 300. 그러면 많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대신에 그림자들도 다 제각각 켜져 있으니까 다 제각각 나오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경우는 조명이 이제 이런 부분들한테 이제 쭉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라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에셋 에디터를 눌러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라이트가 기본으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커스텀은 수정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원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라이트의 위치를 내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은 우리가 선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 얘를 켜고 자, 올려봤습니다. 선라이트 위치 지금 보이시죠?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캄캄한 밤이고 0도 위로 올라가야 환한 대낮이 되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오라고 정리하고 랜덤. 빛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빛의 방향을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빛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죠. 이 수직 방향을 이렇게 올려버리시면 아무래도 태양이 들어오는 위치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태양이 들어오는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죠? 이 커스텀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라이트를 가지고 불러드릴 수도 있고, 그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인텐시티가 있네요.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있고 사이즈 멀티플러가 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태양의 빛의 세기, 태양빛의 세기입니다. 보통 인텐시티를 바꾸지 않아요. 이 선라이트에서는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바꿔요? 밝기는 뭘로 조절해요? 카메라로 조절합니다. 카메라로 밝고 어둠을 조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1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밝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카메라 값이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값이 여기 있는데 조리개를 제가 조금 더 열었습니다. 조리개를 열었다는 얘기는 빛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더 밝아지고 있죠. 자, 이 정도의 밝기입니다. 제가 더 밝게 해보도록 하죠. 셔터 스피드를 15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빛의 세기는 그대로 두고, 뭘로 조절해요? 카메라 값 가지고 그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다시요. 선라이트로 되돌아가면 여기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즈 멀티플러. 얘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자, 뉴. 제가 바탕을 그리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띄웠습니다. 그림자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자, 에셋 에디터 여기 보시면 사이즈 멀티플러인데 이 멀티플러 값을 좀 키워보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는 뚜렷한데 멀리 갈수록 그림자가 흐려지게 됩니다. 물체와 가까운 곳은 또렷하지만 멀어질수록 흐려집니다.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예요. 자, 값을 제가 크게 줘볼까요? 이 뒤에가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렌더. 그림자가 멀어질수록 오브젝트와 사물과 그림자가 가까우면 그림자가 또렷하게, 멀리 갈수록 그림자가 흐려집니다.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보통 1값이 기본입니다. 여기 끝에를 보시면 돼요. 끝에가 지금 뚜렷해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10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끝에 부분이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이 보이시죠? 네,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늘 모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CI 클리어하고 CI 오버캐스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버캐스트가 뭐냐면 흐린 날이요.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 그게 오버캐스트고, 그 다음에 클리어가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이요. 그게 클리어의 개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세겟 L은 시간에 따라서 하늘의 색상을 바꿔주는 것, 요거고요. 트러비티하고 오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이고 오존은 말 그대로 오존이죠. 오존층이, 그러니까 여기는 오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하늘은 맑고 깨끗하게 표현되고요. 오존이 얇으면 얇을수록
하늘에 먼지가 많이 낀 것처럼 보입니다. 탁하게 보여요. 트러비티는 마찬가지로 먼지입니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늘에 먼지가 많이 끼인 것처럼 보이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맑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존과 트러비티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트러비티의 숫자가 커지면 하늘이 먼지가 많은 거죠. 오존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훨씬 더 탁하게 보이고 오존의 숫자가 높으면 하늘이 맑습니다. 트러비티 먼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두 개가 반대로 가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지 낀 하늘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맑은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알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베도가 뭐냐면 여기 지평선이요. 여기 수평선과 지평선 여기 표시되는 부분 있죠? 바로 여기를 알베도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수평선 밑에 부분, 즉 그라운드로 표시되는 부분, 이 아래쪽을 알베도라고 합니다. 알베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베도의 색상을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록색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의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블렌드 앵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섞이는 부분. 렌더링 했을 때 요렇게 하늘하고 여기 섞이는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이요. 자, 0이라고 한번 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렷하게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블렌드가 섞다라는 뜻이죠. 네, 다시 값을 넣었더니 흐릿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호리젠탈 옵셋 위치예요. 밑으로 내립니다.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거나 혹은 원래 디폴트 포지션으로 올려주거나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려봤습니다. 자, 클라우드랍니다. 구름이래요. 구름을 표현해 줄 수 있답니다. 렌더링 딱 했더니 여기 구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구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역시 구름의 농도네요. 1 주면 구름의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오, 네, 구름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아졌네요. 버라이어티네요. 다양하게 란 뜻이죠. 구름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졌네요. 시리어스 어마운트, 그 다음에 높이, 두께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요. 인비저블, 감추고 그림자 만들고 이런 내용들 또 나왔습니다. 자, 시간대를 제가 저녁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8월 1일 날 6시 반이요.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있네요. 자, 렌더. 여기 태양 있는 거 태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인비저블을 체크해 봤습니다. 인비저블이 감추다죠?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감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해제하면 다시 이렇게 선라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